토론 면접에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청년취업방송 그란데TV 유시민에게 배우는 토론 면접,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은 행동의 표출이고요. 저희 오늘도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박재림 대표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5번에 걸친 에피소드를 방송을 했고, 네. 오늘은 6번째 행동의 표출인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왜 그 경청의 표현을 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의 면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 역량인데, 네. 역량은 좀 어려운 용어니까 행동이다. 행동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행동의 어떤 에비던스를 잡아내서, 증거를 잡아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지금 면접의 어떤 최신의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보시려고 하는 이 자료 화면을 보면 네. 그 유시민 작가가 네. 매우 어떤 행동의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그 눈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고 하는 규정이 혹시 왜 생겨났는지 아세요? 저도 궁금해서 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탐문을 해보니까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들어온 이유가 우리가 정부 수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판사도 부족하고 사법부의 인력도 없고 사건도 많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서 인권 유리를 막기 위해서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안에 끝내라고 하는 규정을 도입한 거래요. 네, 요게 이제 자료 네. 하나고 오늘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보실까요? 네. 네. 제가 상대방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명함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안 적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검찰에서 법리를 검토해 봐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59조에 금지 행위가 열거돼 있는데 네. 그 중에 3번째,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는 행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목인데, 요 2개의 자료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행동의 표현을 굉장히, 행동의 표출을 말이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뻔히 드러나요. 찾아보니까.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해서 탐문을 해보니까 라고 하는 요 대목이고요. 그렇죠. 2번째 자료에서 나왔던 것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라고 얘기를, 전제를 깔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2가지 경우가 뭡니까? 탐문을 해봤다는 얘기인 거고 찾아봤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토론 장면에서도 이러한 화법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토론을 하면서도 내가 행동을 좀 보여줘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전에 한번 찾아봤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조사를 해봤다. 이거는 어쨌든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 자체가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나타내는 공통된 행동적 특성, 이게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으면 역량평가는 할 수가 없고, 그 역량평가의 하나의 종류인 토론 면접에서도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없다. 네. 그러면 유일하게 토론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은 토론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쵸.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지금 유시민 작가의 그런 자료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물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아, 이 사람은 궁금하면 찾아보는 사람이구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떤 팀장이 시켜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 1대1 면접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데 이거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왜냐? 시켜서 있잖아요. 예, 안 시키면 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쪽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팀장이 시켜서 찾아봤다 이 얘기는 안 찾아보면 팀장한테 혼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거를 어디서 찾아봤어요? 라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하거든요. 인성 면접을 할 때에는 되게 그렇고 토론 면접은 그런 거를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찾아봤습니까? 그랬더니 아, 인터넷에서 서핑을 했고요. 그러면은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 뭐 인터넷 서핑은 지금 당장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저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지만 아, 이거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회과학 백과사전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여기 지금 잠깐 예를 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지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그래 나도 궁금해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서 궁금하다. 문제를 자기가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 탐문을 해봤다. 그 분야에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법적인 어떤 도입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한테 탐문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인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에비던스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서 그 행동이 일회성이면은 사실은 별로. 네. 근데 그게 반복된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그런 행동이 반복될 거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을 평가하느냐 면접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거는 이 사람의 과거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그랬으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미래에 그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생각.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과거의 행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아,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와서도 일을 할 때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면 찾아보는 그런 행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모르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인재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지나간 에피소드를 꼭 찾아서 보세요.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아,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면접관들이 나를 평가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의 에피소드 또 취업 지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말씀처럼 궁금하시면 저희 앞에 편도 굉장히 알찹니다. 다 꼼꼼히 한번 확인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